근데 사실 손흥민 아니면 토트넘이 어디에 비빌 수가 있나요? 어이 왜 나를 공격해? 아니 축구를 하는데 손을 왜 들어요? 파리도 나갈 수가 있구나. 왜냐면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를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토트넘은 둘 다 버리지 않나요? 딱히 뭐 할 말이 없죠.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인신공격은 아니잖아요. 가장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한번 떨어지는 선수요? 떨어지는 선수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손차박 김. 월드컵 우승 없는 메시 그리고 노쇼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뛴 호날두로. 요즘은 음란대전이라고 하죠. 와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각자 활약을 잘하는 그런 대회가 달라요. 셋 중에 제일 만만한 팀. 준비하세요 빨리. 뭘 준비하라는 거지? 나는 셋 중에 제일 만만한 건 그쵸, 상대 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토트넘이죠. 1승 1패예요 저번 시즌 리그. 안 드시죠 우리 토트넘. 리버풀이 맨유한테는 약했으니까. 리버풀이 맨유한테 약했다라기보다는 토트넘이 리버풀한테 너무 약해요. 우리 아닌데. 저는 그 토트넘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리버풀에 알베르토 모레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리버풀에 들어오자마자 베일 빙의하는 원더골을 넣습니다. 그 골이 바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참. 그때 사실 이 리중딱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도 토트넘은 안 됐다.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요리스가 길게 던져준 거를 케인이 이제 등지고 이제 가다가 손흥민한테 크로스 넘겨주고 손흥민이 이제 완벽하게 넣은. 클롭 이제 와. 근데 사실 손흥민 아니면 토트넘이 어디에 비빌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팬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토트넘은 이제 과거도 없지만 미래도 없지 않나요? 잠깐만, 이 배틀 벌써 시작한 거예요 벌써? 당연하죠. 갑자기 막 확 들어오니까. 그래도 리버풀은 지금까지라도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1패거든요 사실. 근데 순위가 순위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기 저짝 어이 왜 나를 공격해? 둘이 싸우라고. 순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게 오심이 있었잖아요. 오심도 저는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심이 없었으면은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싶은데. 아니죠. 오심이 VAR 자체가 없었으면 애초에 그거는 옵사이드 체킹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거였어요. 라인 브레이킹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풀 토트넘 생각하면은 사실 전 챔스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진짜 재미없게 경기한 그거요? 재미없게 지신 경기. 재미없게 주다니. 왜 재미없게 경기를 하셨어요? 아니 축구를 하는데 손을 왜 들어요? 그것도 손을 들고 있는 데를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 그 결승전 저 진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그날 오프닝 무대도 이매진 드래곤이 와가지고 너무 멋있길래 와 진짜 가슴 벅차오른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볼. 에? 전 세계 인구들을 다 기만했다고밖에 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까지 기다린 많은 팬들이 있을 텐데 경기를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왜 만만해? 많이 긁히셨는데? 맞는 말만 하잖아요. 내가 뭐 반박할 수가 없잖아. 어디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네 누구죠? 저도 억가요. 억가 완전 억가요. 토트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진 걸로 네, 선택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했죠. 역시 리버풀이다. 오케이, 그러면 저도 바로 만만한 팀을 고르겠습니다. 누구죠? 누군데? 맨체스터 누군데? 솔직히 제가 맨시티를 고르진 않겠어요. 사람이잖아요. 메뉴 지목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못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대결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 죄송한데 몇 등이세요? 몇 등이에요? 아니 우승하셨어요? 널널하게. 잠깐만, 같이 유로파 리그 나가는구나. 우리도 유로파 나가지. 8위 하고도. 파리도 나갈 수가 있구나. 다이나믹하게 나가. 우승해버리는 거야 그냥. 유로파 같은 조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로. 좀 수월하게 하게. 이동거리도 짧은데 승점 자판기. 진짜 유로파 한 16강에서 딱 만나가지고 그냥 찢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아까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약간 무슨 말을 해도 딜이 안 박히네. 약간 그냥. 아니야. 사실 뭐 어떻게 우승도 안 한 사람이랑 이렇게 막 배틀을 할 수가 나는 없어. 우승을 안 하다니요. 우승을. 그쵸. 안 한 거죠. 왜냐면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를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뭐 이런 팀한테도 사실 4대0으로 마치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제 리그 일정을 생각 안 하니까 다른 거에 이제 약간 올인할 수 있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내신을 포기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겠다. 토트넘은 둘 다 버리지 않나요? 포기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냥 약간. 챔스 결승 근 10년 안에 가봤어요? 아니 근데 챔스 결승 그래서
왜 그거 포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포기하고 리그 몇 등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근 10년간 토트넘 순위를 따져보면 메뉴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거의 뭐 2, 3위권 안에 계속 들던 시절도 있었고 포치 시절에는 그쵸 저희도 근데 2위도 해봤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확실히 내려놓고 너무 내려놓은 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저희는. 이 메뉴가 창단하고 나서 최다 실점한 리그 시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 고르겠는 게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박빙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근데 진짜 이게 원래 윽밥 싸움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근데 메뉴랑 경기할 때는 너무 편해요 우리도. 사실 너무 애매해 진짜. 우리랑 비비기 너무 애매해. 저희가요? 저는 그걸 들어보고 싶어요. 근 3년 정도간의 우리 팀의 자랑거리. 감독님을 자기 축구가 확실한 스타일의 감독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지는 정확하게 팬들한테 알려줬어요. 물론 전술이 좀 간파당하긴 했지만 이제 또 전술적인 유연함을 가지면 내년 시즌엔 더 발전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정말 알짜배기예요. 근데 메뉴는 지금 알짜배기로 오래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독과 알짜배기 선수들. 맨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뭐 근본이었죠 사실. 맨유는 근본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토트넘 팬이 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승패를 가려보죠. 팀 스포츠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굉장히 싸우셨지만 딜이 안 바뀌지 않았나? 나도 안 바뀌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우승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라도 있으니까 봐준다 진짜. 내년 아우디컵에서 봅시다.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맨체스터 주인 한번 화끈하게 가렸으면 좋겠긴 하다. 예, 나오세요. 예. 아니 뭐 어떻게 확실하게 눌러주라고 확실하게. 뭐 어떻게 들어오든가 FA컵 들어오든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끼지도 못할 팀이 껴가지고 사실 난 오늘 아스날 안 나오고 맨유 나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진짜 여기 닭집이 진짜 아주 그냥 순위에도 없는 저. 굳이 꼭 3분까지 해야 되나. 그쵸? 가장 최근 경기 FA컵 제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질구질하게. 2대0 막 차면 들어가 그냥 팡 차면 들어가. 너무 못하시던데? 근데 그 FA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여태까지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좀 지쳤던 경우. 맞지. 바빴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날은 잘했던 건 인정을 해요. 그래도 귀엽다. 아니 바빴어 진짜 스케줄이 많이 바빴어. 근데 맨유는 이제 챔스도 안 나가고 다른 것도 다 안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FA컵 때 왜 우리가 잘했냐? 부상 멤버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잘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전력 멤버로 따지면은 다음 시즌 이거 약간 조금 울렁울렁 해야 됩니다 이거. 맥과이어. 그쵸. 아우 그냥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런 감정은 라이벌 의식보다도 연민의 의식.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저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같은 동네에 빈부격차가 있는 건가요?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또 마이누 선수도 잘하고 너무 대견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맨체스터를 이제 매매를 했는데 전세를 놔준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그래도 또 라이벌리가 있었어요. 필포든과 또 그린우드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비빌급이 되나? 같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제가 봤을 때 격차가 났을 뿐이지. 다음 시즌 기대하세요. 네, 정말 기대가 돼요. 딱히 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냥 일단 불러봤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불러봤는데 나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약간 발버둥 느낌이네. 승패를 굳이 고를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냥 고르시죠 둘 중에서. 저는 그 토트넘이 한 번 더 나오시면 또 나와요? 진짜. 이 모두한테 진 그림이 너무 재밌지 않을까. 5년 동안 토트넘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한 골도. 그냥 자기들끼리 자체 연습할 때만 몇 번 그물 흔든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첫 골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감격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약간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귀엽네. 그냥 귀엽더라고 그게. 약간 귀여워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엄마 강아지랑 새끼 강아지가 있잖아요.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귀여워할 때 그걸 보는 사람의 모습. 그러고 보니까 좀 닮았어요 강아지랑. 인신공격은 아니잖아요 이게. 요새 유행하는 그런 댕댕이상. 이게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로 가버렸어요. 논리적이었어요 사실. 네. 저는 이제 토트넘도 응원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 최고의 팀 맨시티를 상대로 항상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최고인 건 인정을 하네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딱 인정하고 가는 그건데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도 훌륭한 경기력 보여주고 리그에서도 사실 토트넘이 3대3으로 비겼어요. 유독 또 상대 전적이 좋아요. 막 매갈이 없이 이렇게 지는 팀이랑은 달라요. 저희는 지더라도 끈질기게 끝까지 바지 까랑이라도 잡습니다. 축구엔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격수 11명 대 수비수 11명 붙으면 수비수 11명이 이깁니다. 아래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린 이미 지금 아래부터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음 시즌에 잡으실 수 있다? 뭐 해봐야지 알죠. 아, 저는 정말 토트넘을 응원합니다. 아, 또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이 앉았네요, 저희가.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프리미어리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조금 시선을 돌려가지고 한국 국가대표 팀으로 봤을 때 이 포지션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 스쿼드를 봤을 때 이 포지션이 약하다. 여기가 좀 약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이드들이 좀 약하지 않나. 사이드 손흥민? 아니야,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아래쪽. 사이드 백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왔네요, 답이. 기준이 약간 맨유급인 거죠. 예전에는 이영표, 송종구, 그다음 차두리 이런 게 이런 분 쟁쟁한 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분들에 비해서 아직은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한 김진수 선수가 지금 92년생으로 지금 30. 특정한 누구를 꼽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지금 황금 세대잖아요. 그 중에서 굳이 뽑아본 거죠. 저는 그냥 굳이.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 좀 사이드백이 부족하다. 저도 이렇게 계속 태클 걸긴 했지만 취약한 포지션은 사이드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현대축구 흐름이 사이드백이 강한 팀이 결국은 강팀이에요. 강팀의 조건인데 그 시작이 바로 또 아놀드랑 로버트슨이 이제 또 보여줬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사이드백이 조금 더 이제 기량이 향상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이드백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쵸. 안 좋다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쵸. 최근에도 정우영 선수가 나왔잖아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나이도 있고 한데 그걸 대체하는 선수가 지금 없지 않나. 제일 시급한 문제죠. 사실 사이드백 자원들은 젊은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두 선수가 자리를 할 것 아무나 같은데. 그냥 골랐으면 된다. 네, 그럴 것 같은데 수비형 미드필더 좀 쓰는 선수 자체가 좀 없어서 어렵지 않나. 현대 축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지션 두 포지션이 나왔네요. 사이드랑 이제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인재들이 좀 안 나오지 않나.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떤 거죠? 아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건데 가장 부족한 자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감독석이 아닐까. 역시 맨시티 출신답게 감독을 계속 예의주시하네요. 현대축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이드백, 수비형 미드필더 다 중요하지만 그 롤을 부여하는 건 다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우리나라랑 맞는 감독이 오셔서 좀 확실한 우리나라 축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빨리 좀 좋은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도 좀 차근차근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바르디올라 감독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클럽 감독님 좀 어떻게 손흥민을 또 굉장히 쓰고 싶으셨던 분이거든요. 해보셔야죠. 그 감독님 그 대한민국으로 와주세요. 클럽 감독님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근데 진짜 누가 됐든 정말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좀 앞으로의 월드컵 좀 기대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하면 또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밈 하나 있잖아요. 손차박 김. 원래는 손차박이었다가 이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추가됐잖아요. 손흥민, 차범근, 이제 박지성, 김민재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이제 이 네 선수 중에서 가장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한번 떨어진 선수요? 난 당연히 이제 누가 제일 이거냐. 그러니까요. 전 차두리가 있었다면 차두리를 했을 텐데 가장 기량이 떨어진다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아직은 못 보여주는 선수가 누구죠? 아니 이게 더 보여줄 선수인 거죠. 커리어가 끝나지 않은 선수가 2명이 있거든요. 더 영한 선수겠죠, 그러면? 기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민재가 축구를 제일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는 전성기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김이 붙을 때가 아니다.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되게 실망스러운 답변들인데. 왜냐면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에서 굉장한 시즌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 그 나폴리의 모습을 조금은 못 보여주지 않았나. 약간 부침이 있으니까. 저번 시즌에 또 아쉬웠고 그래서 더 아무래도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여태까지의 그 유럽 축구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그 다른 선수들보다는 아직은 조금은 더 잘하실 수 있다. 미넨을 가서 그래. 사실 맨유랑 링크가 떴었거든요. 미넨이랑 맨유랑 링크가 가겠냐고요. 이게 맨유로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처럼 되겠다 해서 맨유로 왔으면은 이번에 수비수도 부족했고. 맨유는 좀 아니긴 해요. 김민재, 메뉴와 김민재 영입하려면 2천억은 준비를 해야죠. 리버풀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맨유는 좀 이 네 분 모두 한국 축구에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고 그렇죠. 레전드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하는 선수? 제가 감히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까 눈빛 딱 보고 알았거든요. 조류동맹이거든요. 조류동맹. 아, 조류끼리. 네. 그러면 그 축구에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수비. 수비. 막아야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수비수들이 수비만 하지 않잖아요. 센터백까지도 공격을 많이 가담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부터 잘 안정이 돼야 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같은 의견이에요. 수비가 받침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주의여서 저도 일단은 수비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동의하시나요? 아 저는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간에서도 허리가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차 수비가 부족해 그러면은 또 미드필더가 잠깐 내려와 줄 수 있고 공격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란하십니다.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 공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격을 보는 맛이 제일 이제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쾌감을 많이 느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공감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홀란드가 오기 전까지 공격수의 부재가 굉장히 컸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확실히 받쳐주기만 한다면 마지막 그 방점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한번 우리 축구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밸런스 게임 매호대전? 그렇죠. 매호대전. 메시인데 이제 월드컵 우승이 없는 메시 대 호날두.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 좀 깔아줘야 돼요. 월드컵 우승 없는 메시 그리고 노쇼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뛴 호날두로 해줘야지.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성은 빼는 걸로 합시다. 축구로 킹구로 봤을 때 축구력으로만. 제가 호동생이어가지고 호동생 오케이. 휴! 그죠? 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 너무 멋있잖아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심지어 승부욕이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모습까지 너무 멋있어서 근데 이제 노쇼가 없는 거라고 하니까 있어도 호날두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그러면 저도 사실 호동생입니다. 아, 레알에 있었을 때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어요. 적토마였어요, 적토마. 사실 메시 쪽으로 기운다라고 했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계속 우승을 할 때. 근데 그때 갑자기 호날두가 또 내가 보여주면서 3연패 해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호날두로 가겠습니다. 저는 메시입니다. 오! 어제 맨유 팬인데도 축구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는 사람인 거예요. 전 잘난 놈들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그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가 저희를 대변해주는 거였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 너무 잘났어요. 너무 황족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바르셀로나 너무 응원했습니다, 사실. EPL을 제외하고 너무 응원했던 팀이고 너무 좋아했던 선수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메시 정말 너무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메시 선수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기 플레이 메이킹부터 시작해서 물론 호날두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메시 선수가 가진 그 능력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잖아요. 호날두보다 저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호가 이렇게 나누어서 앉았네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뭐 해외 많은 축자랄 분들도 이제 메시를 많이 선택하곤 하세요. 그렇죠. 이제 상대를 해보신 분들이 메시를 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더 이제 요즘은 음란대전이라고 하죠. 와,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각자 활약을 잘하는 그런 대회가 달라요. 음바페는 이런 국가대항전, 월드컵 이런 데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홀란드는 EPL에서 날아다녔잖아요. 팀이 좋으니까. 맞아요. 음바페가 사실 리그가 8위였던 게 약간 좀 시즌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쉽긴 했죠. 근데 음바페도 팀이 좋았으니까 또 프랑스 대표팀. 저는
은바페로 가겠습니다. 음바페. 뛰는 걸 보면 경이로워요. 맞아요. 얘 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 이렇게 보법부터가 다릅니다. 은바페는 약간 부상도 없어요. 홀란드는 약간 부상이 약간 있는데 음바페의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다.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홀란드가. 홀란드가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홀란드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홀란드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음바페한테는 안 되지 않나. 똑같은 의견이세요? 아니 뭐 일단은 또 홀란드의 그 지금 소속팀인 맨시티 팬의 입장을 좀 한번 궁금하다. 저도 음바페 선수예요. 역시. 홀란 선수는 정말 이제 뛰어난 결정력과 마무리 능력, 결정력이 있지만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름을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다름을 만드는 선수랑 잘 마무리하는 선수 이렇게 두 선수의 비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음바페 선수를 골랐습니다. 다름을 만든다는 게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아 근데 그건 진짜 멋있었어요. 거기서 그거를 동점까지 만들었잖아요. 저는 진짜 야 그거 때문에라도 저도 음바페로. 아 인정. 저는 홀란드를 오스트리아 리그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황희찬의 동료. 그럼요. 황희찬의 동료이자 그리고 또 맨유에 올 뻔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예의주시 있게 봤는데 저번 시즌에 못했을 뿐이지 계속 그 업적들을 보면은 먼 훗날 음란대전의 승자는 홀란드가 아닐까.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그냥 리그를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음바페는 파리에서밖에 없었으니까. 파리에서 리그 잘하는데. 리그 잘하는데 아직 그 파리 리그에서 증명은 프랑스 리그니까. 레알 마드리드 가서도 잘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순위가 저한테는 또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EPL에서 잘하고 있는 홀란드가 저한테는 조금 더 높은 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즌 좀 베스트 11을 꾸려본다면 픽포드 네? 픽포드요? 비카리오 선수? 축구를 보실 줄 아는 분이세요. 예. 저는 최고의 골키퍼 저 오나나라고 봅니다. 어이 뭐야. 알렉산더 아놀드? 로메로. 로메로요? 다들 이제 축구를 진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요? 아케 선수. 아케요? 아케요 하는 순간 축구를 잘 모른다. 살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라. 첼시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가 됐을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첼시에는 누구든지 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선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